네, 광명시 이슈를 심층보다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도시 조성과장인 진용만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과장님. 광명시 신도시 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네, 아유, 처음 뵀는데 너무 이렇게 외모가 훌륭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1월 1일 날 보도 자료죠, 그죠? 예. 광명시흥 신도시 그리고 항공공공주택지구 토지주도 주택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예. 자세한 설명을 예.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셨는데, 이 보도자료 관련 내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와 항공공공주택지구가 여타 상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협의 양도인이라고 하면 국가나 일회치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공주택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사업 시행자와의 어떤 보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런 분들을 협의 양도인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협의 양도인께서는 사업 시행자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네. 아쉽게도 광명시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고 특별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화에 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만 받을 수 있고 우리 광명시흥 신도시 주민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지구와 우리 광명시흥 신도시 학원지구,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광명시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 이지구의 토지주 협의 양도인께서는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광명시흥 신도시 학원지구 토지주들은 협의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 지구 지정 당시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또 다른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계양지구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이러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받을 수 있고. 3기 신도시 주민으로서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계속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느끼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상기 신도시에서 기존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은 광명시뿐이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3기 신도시 중에서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한 어떤 예, 성과의 결과물이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두 지구의 토지주들이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네. 번째는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과 또 학원지구 주민들이 다른 3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크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음으로써 수용됨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향후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발 사업에서 고민하는 것이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음으로써 우리 광명시흥 주민들께서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재정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의미 있네, 그죠? 네. 그 원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죠? 다시 이곳에서 계속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큰 의미가 있네요. 예. 광명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2021년 2월 24일 3기 신도시 발표된 이후에 네네. 그 민선 7기 때죠. 그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국토부 LH 관계기관 회의 때마다 이런 억울한 사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보금자리 지구 지정 이후 또 2015년도에 지구 지정 취소, 또 특별관리 지역으로 묶이고
2021년 또 신도시 발표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상기 신도시를 업무를 총괄하는 그 단장님을 2번 정도 만나셨고 또 작년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광명 시흥 지구 현장 방문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29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합리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번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서 광명 시흥 신도시 주민들과 또 학원지구 주민들이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좋네요. 아니, 제가 국장님을 뵐 때마다 뭐 공정, 공공, 뭐 그런 가치, 탄소 중립 이것도 중요한데 민생과 직결된 이런 문제들을 현장 속에서 더 들여다보고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뵐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진짜 엄청난 성과물이잖아요. 그죠? 국토교통부를 어쨌든 설득을 해서 그렇죠. 관계명령을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광명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적극 행정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보도자료가 이거밖에 안 나가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데 좋네요.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 당사자분들만 확 와닿는 이게 워딩인데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광명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려져야 또 박성훈 시장이 더 시민의 삶 속에 들어가고 이런 적극 행정을 합니다. 이렇게 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야 또 어깨도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주들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가요?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네네. 특별관리지역은 우리 광명 시흥이 유일한 지역입니다. 네네. 또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광명 시흥 상계 신도시 주민들하고 광명 학원지구 주민들은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 문화복합단지 주민들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도 이제 개정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더욱 저희들이 강조하고 설득 작업을 거쳐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복합단지 주민들께서도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더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과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닿고 과장님이 되게 긴장되실 텐데 되게 여유 있게 너무 잘 하셔서 또 불러주십시오. 네.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